질문해 보세요. 일단 뭐 질문들을 먼저. 묘유충에 대해서 묘유충이요? 그게 뭐에 대해 어렵지? 예를 들어서 봄에 묘가 있잖아요. 그죠? 가을에 유금이 있어요. 이건 사계도를 봐요. 사계도. 그럼 이게 이런 충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오화가 있고 자수가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화 목금을 확실하게 나눠야 될 게 뭐냐면, 수화는 결론적으로는 물질이 아니에요. 수가 목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화는 금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수화는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가 라면을 끓인다 그러면, 라면을 끓일 때 수화가 없으면 라면이 안 끓어져. 안 그래요? 라면만 있으면 뭐해? 근데 수화는 라면 자체가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수화가 라면 아니잖아. 수화를 라면으로 라면이라고 하고 먹을 겨? 아니잖아. 라면은 라면이지. 근데 수화가 없는 라면은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예요, 수화는? 물질을 만들기 위한 바탕 그 기본 재료에 해당하지, 그 자체가 물질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오충의 개념하고 묘유충의 개념은 많이 틀려요. 자오충은 주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거라고,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오충이 연월에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는 게, 이게 그 물불이 튀는 것처럼, 불꽃이 튀는 것처럼 이 촉이 굉장히 좋아, 촉이. 이게 일종의 무당과거든, 무당과. 자오충이 있으면 무당 쪽이라고. 근데 묘유충은 이건 완전히 실질적인 물질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묘유충은 묘목은 봄에 성장하려고 좌우로 펼치는 움직임이고, 유금은 똘똘똘똘 이 을목을 똘똘똘 막 이제 극도로 응축해버린 거예요, 유금은. 시종자가 그렇게 작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의 모든 것이 막 정인계로 회오리 쳐. 혹시 하수구에 물 내려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얘 이렇게 안 내려가, 절대로. 반드시 회오리 친다고. 회오리 쳐가지고 막 돌다 보면 분신사바 막 하다 보면 점이 보여, 거기에. 여기 돌고 막 돌아서 요 끝점, 요 중앙에 있는 요만큼이 이게 유금이에요. 이게 신금이라고. 이게 신금이라고. 신금은 이만큼 작은 거야. 을목은 을병은 최대로 펼쳐고 신임은 최대로 응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이가, 을병은 인옷을 삼합하고 신임은 신자진 삼합하는 이유가 당연히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거는 하나는 응축, 하나는 분산이니까. 근데 여기서 묘유의 핵심은 뭐냐? 살다. 그러니까 생기지, 죽다, 살기라고. 그럼 묘유충이 부딪히면 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거라고. 이게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묘유충이 있는데 그거를 구제할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유자묘 이렇게 되면은, 유해묘 이렇게 되면은, 유금이 해수의 묘목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니까 둘이 충돌하는 경우가, 해수나 자수가 미토가 와서 딱 해수나 자수를 딱 미해씨, 자미씨로 공격해서 이 해수 자수가 유금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유금이 묘목을 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유해묘 이렇게 순차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수나 자수가 없어. 그냥 바로 붙었어. 그럼 무슨 문제지? 죽느냐 사느냐야. 죽느냐 사느냐. 그 상태에서 그게 어떻게 멍청할 수가 있지? 굉장히 똑똑해요. 왜 똑똑하지? 죽냐 사냐의 문제거든. 특히나 천간에서 을신충으로 있다면 멍청할 수가 없는 거야. 죽느냐 사느냐 뭐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 이거 엄청 눈치 빠르다고. 항상 긴장 상태이구나. 그렇지. 항상 긴장, 그냥 회전, 머리 회전이 긴장하는, 당연히. 그걸 그래서 이거 잘못되면 뭐가 있다고? 공황장애. 이제 여기에 을신인데 병정으로 연결되면 이게 정신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라고. 그치? 왜냐? 을목이 피의 흐름이 잘못되니까 병정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정신 문제가 된다고. 근데 만약에 병정이 없으면 이제 그 상관없는데 이때는 그래도 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게 생겨.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건 묘유충을 정신적인 부분에서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근데 만약에 묘유충은 물질적인 그게 다 육체가 깨지는 거지. 육체가 어디가 잘리고 뭐 어디가 상하고 군대 갔더니 막 저기 폭파해가지고 어디 다리가 상해용사가 되고 이런 문제라고. 그러니까 을신충에서 직업이 나온다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치료하는 개념이야. 치료. 죽느냐 사느냐를 치료하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약에 대한 개념이 되게 많은 거야. 물론 의료 행위도 포함되겠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주로 몸으로 다친다고. 몸으로 땜빵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냥 몸이 상하는 게요. 실으나 조우나 사주 원국에 이미 그 을신충으로 몸이 상할 거야, 묘유충으로 상할 거야 라고 해놨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여기 지금 질문하는 이 궁금증이 뭐예요? 묘유충에 대해서의 궁금증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 원국에 그렇게 있는데요. 유금이 병정화가 있어요. 유금이 달구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자수나 뭐 해수가 왔을 때 묘유충 작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요. 그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는데 헷갈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분명하게 동일한 것 같은데도 내가 분명하게 동일한 구조 같은데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거든, 책에서. 근데 그게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게 구별이 안 되면 동일한 상황을 틀리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차이예요.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병정은 유금에게 열기를 가해요. 이 유금은 병정만 있을 때는 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 속에 내면에 빛과 열을 품었지만 그 스스로는 탄성이라는 게 없어. 왜 없느냐? 병정이 탄성을 주지 않기 때문이야. 병정은 유금에게 탄성이라는 걸 안 줘요. 열기를 주면서 이거를 계속 딱딱하게만 만들 뿐이지, 탄성이라는 개념은 그 딱딱한 것이 빵 터져야 돼. 쉽게 말하면 팝콘 생각하면 돼요. 팝콘이 왜 터진다고 그랬지? 옥수수 안에 수분이. 그렇지. 핵심은 그 수분이라고. 그 콩 안에 수분이 없으면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었을 때 팝콘이 될 수가 없어. 결론적으로는 수분 작용 때문에 그게 터지는 거지, 그게 열을 가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고. 거기 세 글자가 정신임이라는 거지. 정신임 삼자 조합이 팝콘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를 그 물형에서 터득했지. 와, 팝콘, 이만한 게 이만큼 커지니까 그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돈을 벌겠구나. 그건 모두 내 상상력이었어.
뭐 책에 있어야지. 없잖아. 어느 책에도. 내 책 말고는. 그리고 있는 것도 가르쳐줘도 그거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 그래, 뭐. 근데 분명한 거는 막 다 뒤져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들이 다 있어. 그런 것들이. 팝콘에 올리, 뭐 기타 보면. 다 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지. 막 무조건 내 상상력으로 한 거 아니야. 내가 상상한 다음에 그걸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러니까 병정이 유금에게 열을 가하면 유금은 아직 터질 수가 없는 상태야. 하지만 이 유금 속에는 반드시 수기를 갖고 있다고. 아무리 이것이 마른다고 그래도 그 속에는 수기가 없을 수가 없어. 수기가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멸종돼. 모든 것이 끝나. 다시 봄이 올 수가 없어. 그럼 이게 어디서 왔지? 그 수기는 어디서 왔어? 수기는 어디서 온 거야? 응? 병화를 앞으로 돌리면 개수가 된다고. 그치? 개수에서 온 거지. 그래서 개수를 우주엄이라고 하는 거야. 개수는, 이 게렐루야는 어디에도 있다고. 게렐루야가 없는 데가 없어. 남원생 그러잖아. 막 정액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지. 그게 그런 거지. 그분 느끼시기에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세상이 다 생기로 돼 있다는 표현을 정액이 돌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 그게 뭐지? 개수라는 거야. 뭐 이 전통에도 수많은 정액들이 있다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 표현을. 마찬가지라 그게. 그러니까 병원은 개수가 만들었고 그 개수는 우주 어디에도 있는 거야. 빅뱅 당시에 폭발할 때 이미 있었던 거야. 그게 언제라도 생기로 바뀔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유금 속에 있는데 이제 지구에서는 이렇게 병정이 유금에다가 열기를 딱 했는데 이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유자파할 수 있는 개수가 숨어 있는 거지. 그런데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있다가 임계 해자가 와요. 그러면 저거는 유금은 빠방 빵빵 할 거 아니라고? 정신임으로. 이때 문제는 주위에 을, 묘, 갑, 인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정을 해봅시다. 사주 원국에 수기가 없다. 이랬을 때 수기가 오면 어떻게 되지? 사주 원국에 수기가 없는데 수기가 와. 그러면 정신임이든 병신임이든 상관이 없어. 다칠 게 없어. 만약에 목이 없다면, 을묘나 갑인이 없다면 다칠 게 없잖아. 그냥 풀어지는 거야. 화기를 잔뜩 먹은 유금이 수기를 만나서 빠방빵빵 터지는 것인데 목기가 없으니까 유금이 탄성이 생겨도 목기를 공격할 일은 없어. 예를 들어서 병오, 정유, 연월이 이런 식으로 쳤다고 칩시다. 병오, 정유. 근데 수기가 없어. 그러면 이건 언제 발전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어. 언제 발전할까? 무조건 수기가 천간에 임수나 개수로 오게 돼 있다고. 대운이 역행하든 순행하든 임수가 개수가 오게 돼 있다고. 예를 들어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조 이렇게 오거나, 그죠? 뒤로 돌리면은 임계가 올 거라고. 그렇잖아. 임계, 갑을, 병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온다고. 그럼 뭐지, 이거는? 이거는 병오, 정이, 유금을 잔뜩 열기를 가해가지고 꼬들꼬들 말라있는 상태야, 유금은. 하지만 운에서 수기를 만나는 순간 빠방방방방 터진다고. 근데 나머지 네 글자 중에서 을묘나 갑인이 없어. 그럼 그냥 폭발적으로 돈이 들어올 것 뿐이지 생기하고 아무 영향이 없다 이거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근데 만약에 옆에
종유 옆에 을묘야. 병호, 종유, 을묘. 그럼 어떻게 되지? 개수가 왔다 쳐. 임수가 오거나 개수가 오면. 그러면 그때는 유금은 엄청난 탄성이 목기가 있든 없든 탄성이 생긴 건 마찬가지인데, 을묘가 옆에 있으면 이 유금은 탄성이 생겨서 묘목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또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말이냐? 돈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하지만 잘못하면 육체가 맛이 갈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걸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미 사주에 예를 들어서 병호, 종유, 갑자라고 칩시다. 갑자. 이렇게 오면 언제 발전해? 당연히 자수에서 발전하죠. 37에서 45살 사이에. 근데 이때는 수기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덜 폭발적이라고. 왜냐하면 이 유금이 이미 수기에 풀어져 있기 때문이야. 탄성이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긴장감이 없는 거야. 훨씬 덜한 거지. 물론 조규는 살기가 훨씬 편하지. 병호, 정유, 갑자로 있는 것과 병호, 종유, 갑자가 아니라 수기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과 초년의 인생은 전혀 틀려요. 수기가 없으면 초년에 개고생하는 거야. 병호, 종유는 무조건. 개고생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수기가 운에서 왔을 때 그때 폭발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전하는 거야. 단지 그 폭발하는 정도가 엄청 세니까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번다는 개념일 뿐이지. 근데 병호, 정유, 갑자다. 그럼 이미 유금을 풀어낼 수 있는, 순차적으로 풀어내려는 우지가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힘이 없는 거야. 저런 경우는 개고생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럴 때 수기가 오면 갑이 상하는 일이 거의 없지. 이미 풀어져 버려가 탄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을묘로 있는데 수기가 왔다 그러면 발전하면서도 유금이 튀어나가면서 묘목을 쳐버린다고. 전혀 다른 개념이지. 그럼 또 다른 경우가 뭐 있어요? 사주 온기가 수기가 있는 경우, 사주 온국에 수기가 없는 경우 또 뭐 있어? 예를 들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된. 틀린 것 같아도, 아니, 서로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아도 전혀 아니라고. 그러면은 저도 묘유충이 있는데 대운에서 다음 대운 이모 대운이면은 오화가 또 유금을 달구게 되면 바로 옆에 이제 생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좀 그런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저도. 아니지. 왜냐면 이모대운이라며. 네. 그러니까 이모가 도와주시겠지. 이모대운이 이모가 도와준다는 뜻이잖아. 첫 번째 이모가 도와주지. 그 다음에 계모는 뭐야? 계수가 있잖아. 임수도 있잖아. 오히려 이거는 오유 임계로 풀어지는 게 훨 많지. 아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논리야.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 갑무일 때 뭐 무자, 갑자 이런 식으로 하면 갑이 무를 공격하는 게 강도가 세요? 안 세요? 저거는 이미 무토가 이미 축축해진 상태잖아. 저거는 갑이 무토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무토의 땅에 갑을 꼽아서 성장시키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오화가 없을 때 오화가 운에서 와서 이 쓸모없는 유금을 자극해서 이 유금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 근데 보통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오화가 유금을 극하니까 제극인이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이건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말해도 돼. 이건 말 그대로 지랄하는 거니까. 지금 유금은 근원적으로 화기가 없는 유금은 쓸모가 없어. 왜?
열매는 병정을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 병정을 먹고. 병정이 있어야 유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병정이 없는 유금은 병정이 없는 유금은 쓸모가 없다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월에 화기가 없으면 방탕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유금이 있어. 이 유금이 가치 있게 하려면 오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지가 유금이니까 오화가 오면은 누가 발전해? 남편이 발전하지. 왜냐면 남편이 훨 더 가치 있게 변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저번에 사주 예문에 저기 5월에 계유을묘였거든요. 선생님 책 사주에. 아, 그거는 이미 근본적으로 5월이든 아니든 계유을묘 자체로도 별로 안 좋은 거라고 그랬어. 오화와 상관이 없이. 그럼 여기서는 오화가 오잖아요. 오유계로 이렇게 간다고. 그런데 그래도 오화가 있는 게 그나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첫 번째는 오화가 있으면 오유계로 발전하는 거 하나가 있어. 발전의 문제가 있지. 아니,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하다지. 두 번째, 오화가 유금을 자극하면 개수가 마탱이 가는 순간에 오유묘로 묘목이 상해. 예를 들어서 마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수가 자기 역할을 예를 들어서 무토가 온다든지 무게합을 하게 되면 겉으로 보면 을개물로 좋은 거 같잖아요. 하지만 유금이 개수에 풀어지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잖아. 이걸 뭐라 그러지? 신무을 삼자저하라 그랬잖아. 을목이 무토 만나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신금이 있으면 오히려 을목이 무토에서 막 뛰어놀다가 신금한테 돼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수가 오유계, 정신계, 삼자조합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예로 무토가 와서 개수를 합해서 개수에 풀어내는 작용을 못하는 순간에는 유금은 날카로워져서 묘목을 칠 거라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발전의 육체 손상 혹은 육친들이 마탱이 가는 거 주로 배우자, 자식 뭐 이런 개념이라고. 그지? 둘은 달리 봐야 돼. 근데 그거 상관없이 오화의 작용과는 상관없이 계유와 을묘는 가능한 만나지 말아야 될 조합이지. 왜냐면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겠다는데 둘이 만나면 뭐해. 그러니까 저것에서 자동적으로 묘유충이 뭘 찾겠어? 종교명리 철학을 찾는 거야.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지. 에? 안 죽이나요? 왜 죽여? 종교명리 철학을 한다는 것에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그 액땜하는 방법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 죽이지 말라고 나도 모르게 게렐루야를 찾는 거야. 우주 원리를 찾는 행위라니까. 그게 그냥 달랑 사주팔자 풀어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니까. 분명히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 해서 그 사기쳐서 등쳐먹고 양아치짓 하고 이런 놈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 주위에 보호막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 뭐지? 저번에 그 연속고 있었는데 그거 보호막 생기는 거 있었잖아. 그거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어찌됐든 쉽게 말하면 내 주위에 코팅제 처리하는 거야. 그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뭐가 부족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조를 읽는 눈이 아직 부족한 거야. 끊임없이 내가 구조 이 얘기를 하잖아. 사주팔자 8글자에서 70억 개의 인생을 읽어낸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8개 글자에서 대운, 세운까지 해봐야 12개 글자에서 70억 인구의 운명을 읽어낸다고? 그걸 어떻게 읽어낼 거야?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 오묘한 배합에 따라서 사정없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쌤은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저 이야기하지? 라고 오해를 하는 거지. 그래 놓고는 이제 틀렸다고 하는 거야.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하면서 공부는 하고 그런 얘기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주로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럼 지금 또 어디로 가서 자, 어쩌다가 우리가 또 이러고 있지? 대운에서 그 유금을 합하는 뭐 축이나 뭐 진토 이런 거 좀 작용을 하나요? 당연히 작용하죠.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조금 더 운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묘유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진토가 왔어. 진토가 오니까 진토가 오면은 무조건 묘유충이 안 일어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유치하다고 되게 아주 유치한 식이야. 왜 유치한 거냐면 묘 지장간에 있는 시간, 유의 지장간에 있는 시간, 진의 지장간에 있는 시간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반응한다고. 묘에 있는 을목이 반응해. 12시간 내에 을목 안 들어오나 들어야 되잖아. 어? 유금 속에 있는 경금도 나올 것이고, 신금도 나올 것이고, 진 중에 을목도 나올 것이고, 개수도 나올 것이고, 무토도 나올 것이고, 그렇잖아. 하루에 2시간마다. 그럼 무슨 합한다고 그 합이 없어지냐고. 맹꽁이 같은 소리지. 그럼 하루가 그렇지만 한 달로 치면 몇 번이나 있겠냐고. 엄청 많아. 하루에 하나라고 치면 30번 있어. 근데 무슨 재주로 진유 합하면 묘유충이 발생 안 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묘중 을목이 반응할 수 있고 진중 을목이 반응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을묘월, 을묘일이야. 이렇게 되면 자, 그게 아니라 경신월, 경신일로 왔으면 을묘월, 을묘일과 경신월, 경신일로 왔으면 어느 게 다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어머나? 어머나?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경신으로 와야지. 예를 들어서 을묘가 와서 경신을 때리면 그러니까 사슴이 호랑이한테 나 잡아봐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경신은 호랑이가 사슴을 덮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경신이 더 아프지. 을묘가 와서 경신을 치면 호랑이가 쳐다보면서 저거 잡아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전혀 틀린 상황이라고. 쉽게 말하면 깡패 유단자인가 이거하고 꼬맹이가 유단자한테 툭툭 건드려. 유단자는 보면서 뭐 저거 때리고 싶겠어? 다치는데. 하지만 경금이 오면 유단자가 그냥 치겠다는 의도를 가진 거야. 의도가 전혀 틀리잖아. 그러니까 묘유진이라도 운이 뭐냐 이거지. 하루에도 계속 발생한다니까. 그러니까 합을 하면 충을 해소한다는 그 개똥 같은 말들을 믿으면 안 돼요. 물론 0.1초, 1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 그럼 뭐해? 2시간마다 계속 발생하는데. 안 그래? 묘유, 충으로도 발생. 예를 들어서 뭐 묘유진인데 을목이 올 때와 무토가 올 때 그렇게 되면 묘진이 반응한 거 아니라고.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신물이 또 반응했잖아, 신물이. 만약에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죠? 근데 이때 주의할 건 또 뭐냐면, 궁의를 봐야 돼. 예를 들어서 궁의가 있는데, 지금 그 궁의가 시지에 묘유충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연오를 지나고 있어. 그럼 아직 묘유충의 시기가 안 들어온 거야. 전번에 그 퀴즈 사례 중에서 그런 거 있던데, 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시간이 무슨 신사였어, 신사. 누군가 질문 한번 했는데, 그 시간에 이르러서야 신금이 날카로운 작용이 그때서 발생하는데, 그 전까지 발생 안 한다고. 그건 이제 궁의의 시간,
궁의의 시간 개념, 옛날에는 조금 더 하자고. 그게 왜 그렇게밖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봤는지 나중에. 그 궁의를 감안을 안 해. 시간이 이렇게 원국에서 흘러가는 걸 감안 안 하니까 자꾸 옛날에는 사주팔자에다가 대운도골자, 세운도골자 다 몽땅 그래가지고 용신이 뭐 이지랄하고 있었다고. 그게 아니야. 원국은 원국대로의 운이 있고 대운의 운이 있고 세운의 운이 있는 거야. 그것이 다 별개로 작용하는 건데 마치 그걸 몽땅 다 합쳐가지고 그것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지금 이거 묘유충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구조에 따라서 묘유충도 반응이 전혀 틀려. 일률적으로 묘유충이 뭐다라고 규정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묘유충, 을신충은 적어도 생기와 살기의 그게 핵심이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야. 그때 화기의 동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묘유충으로 해서 묘목이 갈지자 피의 흐름과 같은 놈이 병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심장마비, 뇌출혈, 정신질환 이런 걸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게 없다 그러면 욕체가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전혀 틀린 거지. 병정이 없으면 정신질환 이런 개념이 이런 게 개입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을신충 자체로는 공황장애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여기에 병정이 을목과 연결되는 것 외에도 병정이 유금을 자극하면 그 유금이 열을 품고 있다가 수기를 봤을 때 총알처럼 튀어나가는지, 이미 사주 온곡에 수기가 있어가지고 풀어지는지, 또 그 구조가 자수가 앞에 있는지 자수는 뒤에 있는데 묘목이 앞에 있어서 묘유로 먼저 충한 다음에 말려주는지 다 틀려. 다 틀리잖아, 그치? 먼저 깨지고 살려주는지 살려줘서 문제가 없는지 다르잖아. 아멘. 아니 저기 요양원으로 보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그 구조를 하나씩 단계별로 차곡차곡 해야지 하루아침에 안 쥐어져. 이거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 뭐 나라고 보기에 내가 멍청해 보이지는 않잖아. 그래도 30년을 까먹었구만. 그러니까 그냥 차근차근, 대신에 나는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았지만 그렇게 방황하지 말라고 열심히 설명하는 거잖아. 1년, 2년에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그게 저거 하나 이게 지금 정신님 3자조 깨우치는데 얼마나 세월이 까먹어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걸 다시 증명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을 걸리. 그 전자레인지 그런 걸 찾아내고 그런 걸 다 응용하는데 얼마나 걸렸겠냐고. 쉬운 게 아니야. 무슨 웃기는 거지. 평가질 한다는 놈들 보면 불도 안 한 것들이 평가질 하잖아. 여기 뭐 묘유충에 대해서 묘유충은 아니고 여기서 아까 병호 정유가 네. 가난하다고 하셨잖아요. 병호 정유가 유금이 쪼그라드니까 가난한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는 살 수 있는 게 없어. 유금 자체도 그냥 꼬들꼬들 말려고 저기에서 뭔가 활용할 게 없다는 거지. 병호가 있으면 병호는 분명하게 목에서 금을 만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병호와 정화가 유금 하나를 두고 그냥 꼬들꼬들 말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유금도 대적하고 있는 거고 병호 정은 쓸데없이 많고 그런 상태라는 거지. 그러다가 수기를 만나면 쓸모없는 유금이 빵 터지는 거야. 그때 유금의 활용도가 생기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아무 쓰임이 없어. 그 글자들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물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병호인데 정유가 아니라 뭐 경신이다 이러면 서로 할 게 있잖아. 물론 그때도 을목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정미, 경신 뭐 이런 경우라면 쓸모가 엄청 좋은 거지, 이미.
근데 병호 종유는 쓸모가 없어. 왜냐면 화를 통해서 목을 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목이 없잖아. 다시 병호 정유가 아니라 정미경신이라면 이미 네 글자 자체 내로 좋다니까. 왜? 미중 을목이 있잖아. 신중 경금이 있잖아. 을경합을 하잖아. 그리고 정화가 정미월이니까 아직도 병화의 기운이 강한 상태에서 을뱅갱 삼자조합으로 열매를 키울 수가 있잖아. 근데 저건 열매를 키우는 조합도 아니라는 거지. 왜? 목이 없잖아. 저런 게 한번 망하면 박살난다는 거야. 다시 못 살아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뭐냐 퀴즈 13번에서 이거 아니야. 저기 다른 얘기? 비슷한 얘기. 아, 비슷한 얘기? 얘기나 어. 제가 생각할 때 비슷한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퀴즈 13번에서 비용사 번 중에 제일 위에가 기후, 정축, 경인, 신사인데요. 저는 이게 되게 가난하게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기후, 정축, 경인이라는 것 자체가 기축에서 경인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가난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질문이야. 예를 들어서 뭐라고? 정축이라고? 기후, 정축, 경인, 신사. 자, 우리 정축만 보자고. 응? 정축만 봤어. 그러면 축토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조건이 연애는 무엇이고 올해는 무엇이고 일에는 무엇이고 시에는 무엇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사주는 그 배합하고 정반대잖아. 이미 나쁘다는 거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그치?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축오를 기준으로 무슨 조건이 연에 있어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축월이니까 여기서 축중 개수가 자월에도 자월에 뭐가 필요했지? 먼저 시종자가 있어야 됐지, 그치? 두 번째는 얘는 갑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병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최종 목적은 갑이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유금, 병화, 갑이 필요하다는 거지. 사주 원국에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축토도 마찬가지로 자월을 지나서 축월이니까 여기에 뭔가 병화가 개수, 축중 개수의 발산작용을 촉진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축토에서 결론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목이니까 간목이잖아. 그렇잖아? 간목이 있으면 좋은 거고, 축중에는 이미 신금이 품고 있어. 자수랑 틀리다고. 그렇잖아. 근데 특히 정축으로 왔다 그러면 정화는 뭘 제일 좋아한다고? 응? 그렇죠. 갑을 제일 좋아하지. 정화 자체는 이러나 저러나, 그건 신금은 정화가 자기의 할 일 같은 거고, 갑이 없는 상태에서 신금 보고 하는 일하는 것과 갑이 있는 상태에서 신금 보고 일하는 거는 그릇이 사정없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정축을 딱 보는 순간에 연에 무슨 글자가 있어야 좋다는 거를 딱 봐야 돼. 당연히 여기는 간목이 있어야 무조건 좋은 개념이 나와. 근데 갑이 없는 상태에서 기로 왔다. 그지? 이러면 벌써 이미 꽝이라는, 이제 벌써 또 걔는 가난한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왜 그러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글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게 바로 월지 시공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주를 볼 때 그냥 드러나 있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아, 축월이에? 아니, 그러니까 월지 시공로는 아직도 11권을 더 써야 되니까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지만, 미치고 언제 다 써? 진짜. 그래도 제일 괴로운 사람은 해월일 거야. 자에서 이 자월 끝내놨는 자초, 김, 오미, 신유, 술, 해. 그 다음으로 괴로운 사람들. 그 언제 다 하냐, 그거.
이제 만약에 정축이 아니라 을축이야. 을축이면 뭐가 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을축이니까 갑자, 을축. 사실 이게 갑을이 을축으로 나오면 안 돼. 갑자, 을축으로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렇다고 그랬지? 자축에는 갑이 생겨날 수가 없어. 맞아? 자월에 무슨 갑이 있어? 축월에 무슨 을이 있어? 걔 옴동설에 땅속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야. 뭐 이상한 논리니까.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 자월, 축월 여기는 아직 인목, 갑목도 나오기 전인 상태야. 그렇잖아. 그런데 이미 갑자, 을축으로 있죠. 그럼 뭔가 까발려진 느낌 안 들어? 갑과 을이 까발려진 거야. 나오지 말아야 될 곳에 나와야 되나. 일종의 목욕지 같은 느낌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괜히 사서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내 느낌으로는. 갑자 을축은 그냥 사서 고생하는 느낌이라니까. 그럼 갑자 을축에 뭘 보충해줘야 얘들이 가치를 얻지? 답하기 어려워. 뭘까? 갑자 을축에 뭘 보충해줘야 저것들이. 근데 겉으로 보면은 병화 같아. 안 그래? 일단 개수가 필요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런데 개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필요한 건 금기야. 왜냐면 축 중에 개수가 이미 있단 말이야.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럼 이 축토 속에 금기를 보충해서 목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야. 되게 어려울 거야, 이거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저걸 종교로 가버린다고. 금기가 좋다는 걸 이해를 못해. 왜 이해를 못하냐면 경신과 신유에서 을목을 조져버린다고만 생각하거든. 그거로밖에 안 보는 거야, 세상을. 그러니까 이 일간이 특히나 병화라고 그러면 을목을 조지니까 병화 그 제극인으로 박살나겠네 이래. 근데 백억인데요 그러면 띵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달라져? 태도가 갑자기 종격으로 급변해서 종격이구나 이지랄 한다고. 이 올지 축토의 속성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어렵지. 어려워. 어려운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사주 사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까지 발견한 90% 이상이 그래. 나쁜 게 아니라 좋아. 그러니까 종격으로 가는 거야. 안 풀리니까. 그게 생극론에 생극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극으로는 안 풀리는 사주가 수도 없이 많아. 우리 걸로는 안 풀리는 사주가 많아? 왜 다들 침묵하네? 없어? 그러니까 많이 덤덤해진다고.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그러니까 사주를 잘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기존에는 무지하게 답답해. 이게 왜 이러지, 왜 저러지, 왜 이러지, 왜 저러지. 맨 궁금증만 생겨. 그런데 생극론을 버리고 십신 버리고 격국 버리고 뭐 왕세, 통근, 용신 이런 거 버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져.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이 구조도 정축이야. 정축이면 연에 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갑이 없고 기네? 그럼 벌써 꽝이네? 그렇게 딱 읽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지금 계리 표현하는 게 그러는 거야. 이미 올해에서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월지 시공에서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구조가 짜여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미 꽝!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꽝인 상태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였지? 그 질문인가? 뭐지? 궁금증이? 저는 이제 제가
심각한 지점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약간 다르고. 기유 정축에서 어떤 거? 선생님께서 이제 응. 강의에서 응, 기축에서 경인이 되고 기미에서 경신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응. 기축에서 경인이 나오면은 응.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축은 아니지만은 정축이지만 정축이지만은 기유가 뭐 정축에 들어가봐야 뭐가 이제 뭐가 물질이 되는 게 아니니까 당장. 그렇지. 그러니까 경인으로 나 어쨌든 간 이거는 경인으로 나온다고 봤을 때 그게 물질이 될 수가 없고 나중에야 뭐 시주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주 차원에서는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기축 경인의 흐름은 땅을 바꿔야 되는 기축과 경인의 경금은 내가 소유한 경금 열매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왜 버려야 되지? 그냥 경금은 오래된 거고 인목은 새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버려야지. 글자가 버리려는데 어떻게 지켜? 하지만 기미경신은 전혀 다른 얘기지. 미중을목하고 또 아까 정미경신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 이미 풍만한 물질이, 풍만하면 좀 이상한데? 풍요로운? 내가 너무 풍만을 좋아하나? 풍요로운 물질의 여름 세상이잖아. 전혀, 축토는 겨울이잖아. 엄동설화이잖아. 전혀 틀리잖아. 뭐, 비교 대상이 안 되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물질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경금을 내놓는 것과 경금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야. 경인, 신묘는 경자, 신축은 다 내놓는 거야. 경금, 신금을. 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래된 걸 다 버려버려야 되고, 버리니까 뭐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잖아. 버려야 되는 개념이지. 근데 기미경신, 신유는 전혀 틀린 얘기야. 그건 여름에 열매를 얻는 그 개념인데 많이 틀리지.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리지. 그거는 얻는 거고 아까 경인신묘는 버리는 거야. 버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푸는 거야. 교육? 이런 거야. 떠나야 되는 거야. 버려야 되니까 기존의 기반을 버리고 떠나는 거야. 어디 기축경인년에 떠난 사람 없어 여기? 응? 기축년 경인년에? 잘 생각해봐. 분명히 떠났을 거야. 어디론가. 아니면 뭐 마음을 떠났거나 남자 마음을 떠났거나 여자 마음을 떠났거나 뭐 이런 식이었겠지. 답이 됐어? 기축 경인년이 2009년, 2010년입니다. 그치. 그때 떠났죠. 어디로 떠났어? 저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막 그런 심도 있게 공부했어요. 분명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 분명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가, 내가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시공간이 꼭두각시거든. 결론적으로는. 단지 자기가 못 느낄 뿐이야. 자기가 그런 짓 했다는 걸 못 느낀다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때서야 좀 느끼고. 기축경이 이렇게 쓰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안쓰러운 삶이네요.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지.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 거기에서 뭔가 그 시점에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인생을. 그런 게 많아. 갑자을척도 마찬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배움도 20년이 그렇게 걸려가지고요. 기축경이. 그렇지. 초년. 인생이 좀 쉽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기미경신으로 바꿔버려. 여기 이마에 써. 기미경신이래죠. 근데 제가 기미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축으로 있어서 그래. 기미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술자리를 하면은 저한테 막 이렇게 스킨십 하고 막 남자들도 막 스킨십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힘이 있으신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답답한 것 같아요. 막 저를 이렇게 막 자리가. 개량시켜주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기축은 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기미는 축토를 충을 해가지고 좀 개량시키고 싶은 거고. 근데 기축은 내 원래 형태가 기축이니까 기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들은 기축이 답답한 거고. 항상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요. 30, 같은 기토인데도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기미 기축은, 기미는 생각외로 감출 게 없다지. 생각외로 기미는 감출 게 없다 식이고, 기축은 짱박, 많이 들었지. 물론 짱 박히면서 싸돌아다니는 게 있지만. 자, 여기까지는 끝? 아니, 웬 또 박수 이거